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로 시험에 진짜 많이 본 것 같기는 해. 근데 요거 딱 보자마자 사실 P1AB의 넓이 얼마겠니? 무조건 1입니다. 왜요? PAB의 넓이, 삼각형 PA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P들이잖아. 뭐 간격을 똑같게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PAB의 PNAB, PAB의 넓이가 이게 뭐야? 제일 작은 거잖아. 근데 밑변의 길이가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모든 것들이거든. 그럼 제일 작은 높이 1, 제일 작은 자연수. 맞죠? 그러면은 뭐 2가 되면은 뭐 넓이 2가 될 거고 넓이 3이 될 거고 알겠지. 근데 5와 6은 그럼 무조건 넓이가 5고 6인가?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5, 6은 이미 여기로 넘어갔을 수 있잖아. 아이고, 여기로 넘어갔을 수 있잖아. 이쪽에 있을지 여전히 또는 5와 6이 이렇게 있을지 또는 5와 6이 이렇게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일단 n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P5, P6의 위치를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이제 갑니다. 뭘? 자, 여기 중심이 있어. 반지름 길이 얼마? 3. 어이씨, 몰라, 3. 그럼 요거 길이 얼마?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2루트 2. 대략 얼마? 루트 8이니까 2점 몇? 3은 안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높이 얼마? 3. 그러면 PNAB는 아니지만 제일 삼각형의 넓이를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거잖아. 근데 높이가 얼마야? 3 플러스 2루트 2고 그게 넓이고 여전히 윗변이 2니까 그럼 3 플러스 2루트 2는 대략 얼마야? 5점 몇이지. 그러면 높이로서 제일 큰 자연수 높이는 5고 6은 여기 있겠지. 답은 10이에요. 응, 틀렸어. 아, 선분의 길이구나. 넓인 줄. 아무튼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가 P5, 여기가 P6. 그럼 어차피 대칭형 꼬릴 거니까 한쪽만 구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으로 답 나온다, 맞지? 아, 아닌가? 아, 대칭형이니까 그건 아니겠네. 어쨌든 그러면 AP5와 AP6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으러 가보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AB 길이 2 이쪽 살짝 귀퉁이로 가서 높이가 5. 맞죠? 높이가 5. 그때 AP5 두 번째 AP6. 근데 AP6는 사실 이거랑 똑같겠지. 어? 맞나요? 여기가 AP5. 이거겠다, 같이. 그럼 요거 가지고 너희들 찾아주면 되겠네. 해볼 수 있겠어? 이 녀석의 높이가 5라는 거 또는 넓이가 5라는 게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끝. 한번 해결해 볼래? AP5와 AP6를 각각 구하세요라는 문제일까?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할 거야. 근데 괜히 이렇게 준 게 아닐 거야. 뭐 대칭형이 되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했어? AP5와 AP6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AP6와 똑같은 길이의 BP5를 보고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요 두 놈으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AP5와 AP6의 값을 각각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겠어? B인가? 세타라고 부를까? 두 번째는 뭐겠어? 요 지금 동그라미는 AP5와 AP6다. 요거랑 관련된 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 아닐까? 맞죠? 그때 혹시 아냐? 얘네들이 세트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어줄지.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전개하면 뭐야? AP5 제곱 더하기 AP6 제곱에다가 2배의 둘이 곱한 거잖아. 그지?
각까지 찾아주는 문제일까? 아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 알았죠? 물론 각을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해봐야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힌트는 다 나온 것 같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거 뭐가 이제 힌트냐면 사실 요겁니다. 자, 갈게요. 여기에 각을 세타라고 해봐.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얘가 2고 얘가 만약에 5인데 직각이 된다면은 얘가 6일 리가 없지. 그지? 직각삼각형은 절대로 아니고 대신에 세타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나? 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선분의 길이 AB의 길이 2는 2R이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나와. 알았지? 그래서 얘가 3분의 1로 해결이 되고 얘는 얼마야? 3분의 1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물론 예각이니까 당연히 양수를 바로 갈게. 그러면은 끝났지? 뭐야, 이 AP5,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힘드네. AP5 곱하기 AP6의 값이 나왔고, 어디 갔어? 요 곱을, 곱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AP5의 제곱 더하기 AP6의 제곱의 합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알았죠? 그렇게 해서 대입하면 답. 끝. 요거를 못 찾았겠지, 대부분. 만약 못 풀었다면. 넘어갈게요. 다음, 오늘 어디? 등차수열, 등비수열 하러 갑시다. 자, 오늘은 조금 쉬운 내기를 하게 될 건데, 좀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특정 문제에서 빨리 푸는 방식,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주로 등장하며 등비수열에서 여태까지의 수능과 너희들의 수능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정도까지 한번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갈까요? 일단 수열의 정의가 뭐야, 민준아? 수열의 정의가 뭐야? 수열. 아니에요. 더해지거나 곱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야. 근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거지. 그 규칙 중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규칙이 있을 수도 있지. 말로 뭔가 설명만 할 수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알았죠? 자, 수열은 뭐다?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이다. 근데 그 어떤 규칙이라는 거는 문제마다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에서는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일단 수열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등차, 등비는 그 규칙을 우리한테 공식으로 알려주는 수열인 거야. 유일하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등차와 등비. 공식을 알려주는 수열들은. 다시 한번 뭐라고?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등차와 등비는 공식으로서 그 특징을 바로 보여주는 교과서에 있는 규칙들을 가지고 만든 수열들이고 그 외 나머지 우리가 말로만 혹은 처음 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수열들도 역시 등장할 거고 거기가 사실 킬러야.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과목이 뭐냐? 수원 또는 대수죠. 자, 수원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때? 제일 첫 단원 지수 로그입니다. 맞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킬러 문제 뭘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 거기서 두 녀석의 관계 읽어주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 녀석이 수능에서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삼각함수 쪽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했던 삼각함수의 활용. 그 활용은 뭐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일 수도 있고 사인, 코사인 법칙일 수도 있어. 방금 문제처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킬러급, 킬러급 유형의 후보는 이제 수열 파트입니다. 참고로 찐 제일 킬러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열에서 나와. 삼각함수 활용도 킬러긴 하지. 보통 두 문제 나오니까. 오케이? 하나는 중킬러고. 세 개.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하나는 어디다? 수열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까? 등차등비에서 나올까? 아니면 그 외 나머지 수열에서 나올까? 어? 합? 합이 뭐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과 이런 아닙니다. 그 외 수열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는 제일 어려운 게 뭐야라고 하면 무조건 마지막 단어. 수열의 수학적 비납법. 거기 보면 뭐가 있어? n에 1, 2, 3, 4를 대입하여 직접 규칙을 찾아본다. 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 무조건 중킬러가 나와요. 또는 킬러가 나와요. 그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어상취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에서 끝나는 단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둘의 수능이 다르죠. 너희들의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은 민준이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의 활용 파트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유형 하나가 있어. 오늘 그것 좀 설명할 건데 거기에서 킬러가 잘 안 나올 거야. 왜냐면은 너네 과목은 너네 학년 수능은 뭐가 있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보는 애들이 있지. 거기에서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녀석이 하나가 있어. 등비급수라고. 그 녀석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유형을 냅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대수에서 또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럼 확통을 공부하는 자네는 이 유형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등비수열 얘기다. 근데 자네는 좀 달라. 왜? 미적분이 수능에서 아예 빠지잖아. 확통의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모든 학생들이 다 지금으로 치면 수원수2 확통 또는 너희들 과목을 치면 대수 미적분 1 확통을 보게 되지. 미적분 2가 아예 수능에서 사라지거든. 그러면은 미적분 2에서 여태까지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겨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던 그 유형을 이제 못 내게 됐지. 그럼 뭐해? 그 문제를 수원 대수 문제를 싹 바꿔서 여기서 출제할 가능성은 생겼어. 그거는 참고하세요. 물론 무조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내 생각에 이젠 낼 수도 있겠네라는 거에 생각이 드는 것뿐. 아무튼 간다. 그러면 등비수열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공식으로서 배우는 두 가지 수열 오늘 하게 되는데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고 등비수열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가 뭘까? 이름에서부터 특징이 나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뭔가 뭐라 해야 돼? 국어나 영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용어들, 처음 배우는 용어들과 좀 느낌이 다르지. 용어들이 이름이 졸라 단순함. 이름에서 특징들이 나와. 집합이라는 공통수학 2 또는 공수2를 봤을 때 또는 수학 하를 봤을 때 나오는 집합에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름 봐. 졸라 단순하잖아. 원소나열법이 뭐야?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조건제시법이 뭐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집합이 어떤 조건으로 원소들을 모아놨는지를 제시하는 방법이잖아. 항등식으로 더 가볼까? 더 1학년 거로 더 돌아가서 항등식을 보면은 어때?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줄여서 미정계수법.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름 졸라 단순하잖아. 계수끼리 비교하세요. 수치를 대입하세요잖아. 그럼 이것도 뭐겠어? 이름에서 힌트 다 나왔어 이미. 뭐야? 등, 다들 등. 차. 이웃하는 항들 간에 뭐가 같아? 차가 같은 수요. 요 특징을 가지는 규칙으로 만든 수열이란 얘기야. 같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정의가 뭐다? 역시 이웃하는 항들 간에 뭐가? 뭐가? 비가 같은 수열. 비가 일정한 수열.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차수열을 늘어났을 때 어떻게 늘어나? 뭐 A1, A2, A3 쭉쭉쭉쭉 둘이 빼세요. 뭐예요? A2 빼기 A1, A3 빼기 A2, A4 빼기 A3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어디까지? AM 빼기 AM-1까지 갔을 때 다 똑같아. 그 똑같은 값을 뭐라 불러 우리가? D라고 부르면서 공통되는 차, 공유하고 있는 차, 공차라고 부르잖아. 알았죠? 끝. 이게 정의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꿔? A2는 A1에다가 D를 더하세요. A3는 그 전에 이항시킨 거야. 그 전에 항이었던 A2에다가 D를 더하세요. A4는 그 전에 항이었던 A3에다가 D를 더하세요. 뭐가 만들어졌어? 다음 항을 만들려면 그 전에 항에다가 D를 더하고 또 D를 더하고 또 D를 더하고 또 D를 더해서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어떤 수에 일정한 값, 뭐 D죠. 공차에 해당하겠죠.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도 합니다. 자, 노란색은 이름 자체를 그냥 직역한 해석, 정의. 빨강색은
약간 의역이라고 할까, 식을 변형했다고 할까. 그런 걸 가지고 만든 정의. 자,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특징을 살려주는 이름 자체를 그냥 읽었을 때 뻔한 녀석은 노란색. 근데 너희들한테 앞으로 공식을 만들기 쉽게 도와주는 정의는 바로 빨간색. 그래서 고등부 수학에서는 빨간색을 정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노란색을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았죠? 얘는 뭐겠어? 이웃하는 항들 간에 비가 일정하다며. 비가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나누기잖아. 그래서 다음 항 나누기 그 전항. A2 나누기 A1. 그게 얼마? A3 나누기 A2랑 동일하다. 하나만 더 쓸까? A4 나누기 A3랑 동일하다. 그게 전부 다 뭐다? AN 나누기 A-1과도 동일하고 그게 뭐다? R, 공비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넘어가니까 어때? A2가 A1에다가 R을 곱하면 되는 거야. A3는 뭐더라? A2에다가 R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전항에다 R 곱하, 그 전항에다 R 곱하, 그 전항에다 R 곱해서 즉 어떤 수에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든 수야. 을 고등수학에서는 등비수열의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정의는 노란.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지 간에 너희들은 결국 뭘 찾아와? 등차 수열은 무조건 아까 민준이가 얘기했던 합공식 같은 공식들이 있죠. 그냥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 뭐다? 일반항이라는 공식. 맞죠? 삼각함수로 치면 일반각. 수열에서는 일반항. 하나의 식을 가지고 대입을 통해서 모든 각을 또는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식. 일반학, 일반각.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등차절 일반항의 정의래. 일반항 공식이 뭐야? 첫 장에다가 그렇지. n-1d를 더하는 거죠. 얘는 첫 장에다가 r을 n-1승 네. n-한 번 곱해서 한 번 적게 곱해가지고 n번째 항을 만드는 거지. 자,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두 개가 일반항, 일반항이고 공식의 이름은 안 쓸게요. 여기서 넘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등차중항과 등비중항이라는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항이 뭐야? 뭐 당연히 가운데 항이겠죠. 그래서 등차중항, 등비중항은 어떤 거? A, X, B 얘가 등차수를 이룰 때 X는 두 번째 얘는 A와 X와 B가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할 때 X는 자 기억나냐? 여기서 X가 뭐예요? 서진아? 네, 그렇지 2분의 A 뿔 B 민준아 여기서 X는 뭐예요? X제곱은 AB 맞지요? 자 그래서 굳이 X를 구한다 치면 뭐야? 뿔마 루트 AB지. 근데 그 중에서 루트 AB만 잠깐 가져와 볼게. 얘들아, 저거랑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저거랑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등차 중항과 등차수를 이룬다일 때의 X값을 X1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할 때의 가운데 값을 X를 X2라 불렀을 때 그들의 대소 비교에 대한 질문으로 응용하러 넘어갈 수는 있다. 항상 등차 중앙이 등비 중앙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알았죠? 물론 모든 항이 다 양수라는 등비술에서는 모든 항이 다 양수라는 얘기를 줬을 때. 알았죠? 그런 말들이 있을 때 하는 얘기다. 이거는 참고 정도만. 옛날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봤었어. 그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 서로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있다는 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안 본지 좀 됐어요. 혹시 몰라서 그냥 좀 상위권 반들만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꽤나 나오는 편이었거든. 그걸 가지고 뭔가 절대분식 만들고 식 쓰고 했거든. 옛날에는. 알겠죠? 참고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등차중앙, 등비중앙은 사실 또 어떤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냐. 자, 뭐 등차든 등비든 항을 막 늘어놓습니다. A1, A2, A3, A4, A5, A6 막 늘어나요. 한 개만 더 쓰자. 그때 뭐야? 중항 특징을 살려서 요 놈은
등차라고 치자. 이 둘의 합과 일정하죠. 정확하게는 요 놈의 2배는 요 둘의 합과 같죠. 근데 여기서 공차 빼고 공차 더하면 이놈의 합과도 똑같네. 아,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요 놈과 요 놈의 합들은 전부 다 일정하며 A3의 2배와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5가 얼마일 때, 뭐 예를 들어서 13일 때, 그리고 A6가 얼마일 때, 뭐 25일 때, 그때 뭐 A8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만들어지면은 A 더하기 4D는 13, A 더하기 5D는 25. 연립해서 D 찾고 A 찾고 하는 풀이도 있지. 그지? 근데 조금만 머리를 더 써보면 이게 13이 아니라 12라고 적어자. 그럼 뭐다? 둘이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 가운데 항 누구야? A3 나오잖아. A3 얼마? 6 나오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3D를 더했는데 얼마? 19. 왜 또 값이 지저분해? 한 18 줘보자. 3D는 얼마다? 10이다. D는 얼마다? 4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라고? A8. 그럼 구할 때 뭐 해? D를 2번 더하자. 8, 26.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데서도 은근히 요긴하게 쓰이니까 중항은 그냥 뻔하게 중항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항을 찾아가는 공차와 첫째를 찾아가는 문제에서도 쓸 수 있다면 적절하게 잘 써주세요. 알았죠? 저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등차 등비는 더 쉬워진다. 알겠지? 그래서 등차 등비에서는 기본 풀이는 전부 다 뭐야? 사실 일반항 공식 다 때려 넣고 중항 공식 다 쓰고 그냥 합공식 다 때려 넣기만 하면 무조건 답은 나와. 심지어 중항 몰라도 돼. 왜? 일반항 써서 합공식 써서 열림만 하면 무조건 답은 나오거든. 못 푸는 문제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진 않아요. 등차 등비에서는. 원래라면 활용형 말고. 그래서 일반항 때려넣고 합공식 때려넣기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고 중항 따위는 필요도 없으니까 사실은 못 푸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뭐는 있어? 쉬운 풀이라는 건 좀 더 빠른 풀이. 그런 걸 위해서는 중항을 더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세요. 알았죠? 많은 곳에서.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 기본 공식들만 쫙 설명하고 있다. 합공식으로 넘어갈 거야. 등차술 합공식, 등비술 합공식. 합공식은 그냥 공식 언급만 할게요. 뭐는 빼고 증명은 뺄게. 자, 등비술 합공식도 함께. 자, 기억나냐? 등차술 합공식 뭐예요? 짜라란. 2분의 n 중괄호다. 네, 가로치고 2a 차 n-1 그렇지, n-1d. 자, 두 번째. 여기서 SN은 뭐예요? 1-4분의 a 곱하기 1-4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n승이라고 외우지 말고 항의 개수 승이라고 외우자.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등차수 합공식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지. 뭐 있어? 원래 n이 왜 나와? 원래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그 계기, 이 공식을 증명하는 등차수 합공식을 증명하는 방식에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L이 뭐예요? L. 마지막 항. 끝항. 내가 구하고자 하는 끝항. 알았죠? 그리고 또 역시 하나 더 말 안 하더라도 당연히 SN의 정의는 뭐야? SN의 정의는 뭐야?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어떤 수리든 상관없이 모든 항을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n번째 항까지 나오는 모든 합을 싹 다 더한 거.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SN 아니지 SEN. 마치 이걸 뭐라고 착각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죠. A1, A2, A3 하나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다 더해서 어디까지? AEN까지 더하는 게 SEN이지. 뭐랑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배우는 시그마를 이용하면은 A의 EN, N, K로 쓰자. 이 K, K가 1부터 N까지. 이거랑 아예 다른 얘기인 거 알죠? 맞죠? SEN이랑 똑같아지려면 뭐야? AK에다가 K가 1부터 2N까지. 이게 같은 거고. 알았죠? 이런 것들 실수 좀 조심하고.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뭔 얘기하고 잠깐 쉴 거냐면은
등차수 합공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지만요. 사실 나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잘 봐. AN이 주어졌어. 보자마자 SN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했게?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야. 등차수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어떻게 설명할게? 아니, 어떻게 설명할게? 어떻게 구할게? 이거 배운 적 있어? 아, 배운 적 있어? 기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배운 거는 기억나? 아, 그래? 자네는 처음 보나? 자, 등차수의 합공식은 보자마자 사실은 나옵니다. AN을 보자마자 SN 나오고 SN을 보자마자 AN 나와야 돼요, 사실. 자,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등차수의 합공식의 꼴, 생김새를 비교해봐야 돼. 그리고 등차수열도 마찬가지. 등차수열의 생김새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요. 점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 거야.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일단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안 쓰는 거 알까요? 어떻게 써? 전개해서 쓰죠. 그 형태를 바로 만드는 거 어떨까? 자, 어쨌든지 간에 x-1에다가 플러스 5를 하든 그냥 바로 하든 기울기가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인 건 다들 알아. 그래서 뒤에 상수항을 붙이고 싶은데 얘가 뭘 지나는? 1,5를 지나도록 하면 돼. 1 넣어주면 지금 2 나오지. 3이 필요하지.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는 뭐다? 일단은 전개를 하게 되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옵니다. 그 n에 대한. 그리고 전개항, 그 항들을 보면 n에 대한 1차항은 무조건 공차가 공차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공차예요 한 것 같은데. n에 대한 개수가 뭐예요? 공차 b예요. 알았죠?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뭐 a-d라고 외워도 좋지만 그냥 p라고 써놔. 어떤 상수 p가 더해질 수 있다. p는 0이어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그건 뭐다? 어떤 항을 지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뭐야? 공차가 5다. 그럼 딱 보자마자 A의 일반항은 뭐다? when으로 시작하면서 1 넣었을 때 3 나오는 -1을 상수로 붙이면 돼. 여기가 됐죠? 오케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구 또한? SN 또한 생김새를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어? 2는 빼자, 다시. 일단 분자만 보면 뭐예요? 2차식이죠. 여기서 뭐 나와요?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꼴. 근데 그걸 n배를 할 거야. dn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n 꼴. 그걸 2로 나누면 뭐야?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어쩌고 저쩌고 n 꼴. 즉 qn 꼴. 2분의 더 신경 쓰지 말고. 알았죠? 아, 우리한테는 뭐다? 두 가지를 얻었지. 첫 번째, 2차식인데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가 됩니다. 두 번째,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서 너네 배웠을 때 뭐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일 때 SN이 A는 어떤지를 또 찾으러 갔었잖아. 그것까지 얘기할 겁니다. 좀 이따가 쉬고 나서. 어쨌든 등차수 합공식의 생김새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2차의 개수는 뭐다? 2분의 d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공차가 2잖아. 그래서 얘는 1 n제곱을 쓴 거지. 그 다음에 뒤에는 n에 대한 1차항을 붙일 거야. 맞죠? 그때 그 개수가 뭘까? 는 막 이거 전개해서 공식을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 뭐다? 1 넣으면 7이잖아. 얘도 1 넣으면 7 나와야지. 왜? A1과 S1은 똑같잖아. 끝. 알았니?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민준스, 자, 한 번 더. AN이 4n-3이다. SN 구해. 2n 제곱
가비 마이너스 n 1n 알았죠? 1이 아니라 상수항이 아니고 1창이어야 돼. 그래서 저 n만 잘 붙여주면 돼. 아무튼 계산 맞습니다. 서진 씨? SN이 주어졌어요. AN 구해주세요. AN. 아, 글씨가, 아, 미안해요. 이 명피를 못 알아보다니. 그렇지. 알았죠? 이거 하나 알려주면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 시간이 꽤나 줄어들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갑시다. 자, 한 유형만 좀 더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근데 그 유형의 문제를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로 가자. 그거를 하고 와야겠어. 마플을 봐야겠다. 아니, 뭐 지수를 키우면 안 되지. 어우, 발 시려. 근데 사실 나도 너희들 요 수업을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메인은 저기긴 해. 미적분이긴 해. 미적분 1. 거기기는 합니다. 사실은 학교가 아니라 수능 기준으로 찐킬러는 어디서 나오냐? 무조건 미적분이거든. 미분과 적분. 수투. 그래서 거기 얘기가 가장 핵심이고 너희들이 제일 많이 얻어가는 게 그쪽일 거다. 자, 등차 한번 봅시다. 약간 교과서적인 내신 대비용스러운 물론 수능에도 나오는 형태의 문제. 자, 뭐냐면 지금 내가 보여주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그냥 사실 내가 뭐라 그랬어? 합공식 쓰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가 120.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가 얼마? 440. 해서 둘이 뭐 양변에 뭐 곱하고 뭐 나누고 해서 연립해가지고 d 찾고 a 찾고 하는 거 풀이 가능하지. 이걸 이렇게만 풀려고 했으면 굳이 이걸 풀러 안 왔지. 자, 간다. 다른 풀이 하나 간다.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더해봐봐. 뭐 나와? A, A 뿔 D, A 뿔 2D, A 뿔 6D 나오죠. 뭔 개소리야. A 뿔 3D 나오죠. 3A 뿔 3D구나. 맞나요? 두 번째. A 4, 5, 6을 더하면 어때? 3A 플러스 3D, 4D, 5D. 3D, 4D, 5D, 12D. A 7, 8, 9 더하면 어때? 3A 플러스 6D, 7D, 8D, 21D 나오지. 자, 규칙 찾았냐? 9D, 9D.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처음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 할 건데 그 개수를 그리고 빠트림 없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똑같은 개수로 더한 놈과 그 다음부터 또 더한 놈과 그 다음부터 또 더한 놈은 등차 수를 이룬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 뭐였는지 알겠니?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 120이라 주어졌어.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와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그 합들은 똑같이 중간에 빠뜨린 거 없이 10개, 10개, 10개 끄는 거라서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근데 우리한테 제공을 한 게 얘를 줬잖아. 얼마라고? 440이라고. 그럼 너희들은 얘가 얼마? 320이라고 찾을 수 있지. 얼마? 등차 200.
그럼 여기도 200인 거야. 얘만 보면은 520인 거야.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요 놈들의 합인 거지. 840. 알았냐? 이렇게 찾아주길 원하는 거. 상식으로 알아놔.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과 그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또 n번째 항까지의 합과 또 2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의 합은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알았나요? 등비수열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어? 등비수열은 근데 어때? 아유 숨차. A1, 2, 3의 합 먼저 해볼까? 등비다 이제는 A1, 2, 3의 합 AC 어때? A, AR, AR제곱 A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A4, 5, 6 합이 어때? A로 묶어봐 또는 R3승, R4승, R5승 R3승으로 묶어봐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뭐가 보여? R3승이 곱해지죠. 그 다음도 R3승 곱해지나? 한번 해보자. A7, 8, 9 AR6승 AR6승으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더하기 R제곱 R3승 또 곱해지네. 그래서 등비수열은 어떻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과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과 2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 n개씩 끊으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이거 좀 생각보다 100%다. 특히 내신은 거의 100% 나오고요. 알았죠? 단순 연립형으로 풀지 말자는 얘기야.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거는 사실 이게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면은 이게 아닌데 이거랑 약간 연결 비슷하게 할까? 뭐 하려고 하냐면 약간 집합이랑도 연결을 시킬 수 있어. 지금 서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합에서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잘 봐요. 집합으로 치면은 2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열이라면은 AN과 BN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자, 뭐야? 2의 배수, 3의 배수지. 교집합 또는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뭐야? 6의 배수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 이름은 어떨까? 그래도 꼴이야. BN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도 이 꼴이야. 일단 뒤에 더하고 있는 거를 그냥 내가 배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인 수들. 지금 2지. 1일 수도 있고. 그것들의 교집합은 일단 무조건 그 뒤에 나머지가 있든 없든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6의 배수에서부터 출발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K는 뭘 붙여? 앞뒤를 호흡으로 찾아봐. 뭐 있어? 나오지? 얘도 찾아봐. 뭐 나와? 나오지? 그때 뭐가 보여? 처음으로 겹치는 거 보여? 그거 맞출 수 있는 5를 만들어주면 돼. 맞나? 한번 생각해볼까? 이게 지금 보면 11 다음이 17이고 그 다음이 23이고 하잖아. 만들어 가보자. 응? 5도 겹쳤어? 이런 젠장. 마이너스이네. 땡큐. 처음에 겹친 게 5구나. 땡큐. 자, 어쨌든 좀 더 찾아가 볼까? 이게 17있죠? 이게 17있죠? 겹치잖아. 이걸 설명이 가능하죠. 알았니?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것도 역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은 수열이지만 집합에서도 이미 너는 벌써 두 번째 했었고 민준이는. 서진이는 2번 만나게 될 거야. 알았죠? 2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의 교집합에는 무조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6n 플러스 k꼴이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이건 상식.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해야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몇 번? 1273번 요 문제입니다. 쉬워요.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나요?
자, 합의 최소값입니다. 어떤 합? 1항부터 n항까지. 그러니까 sn의 최소잖아,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an이 뭐가 만들어져? 뭐야? 2n에다가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sn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1 넣어주면 마이너스 하나다가 36n이잖아.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인데 축이 18이네. 18 넣어야지 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그지?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실. 왜? 이게 35가 되는 순간 이거 못 풀어. 그지 않냐? 물론 뭐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2차식이 최대 최소로 접근을 하는 문제가 아닌 거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항이 음수 마이너스 35. 근데 공차가 이면은 점점 커져간다 맞지?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로 넘어갈 거야. 자, SN의 최소값은 음수인 거 다 나온 답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일반항이 음수인 걸 찾아주는 거죠. 맞죠? 언제까지 음수야? 18. 그렇지, 18까지죠. A18까지 음수고 A19부터 양수입니다. 우리의 최소값은 무조건 S18인 거고 S18만 구해주면 답인 거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역시 알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등차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등비로 넘어가 보자. 자, 등비 수열에서는 요거 설명해야지. 이거 등차네. 이거 하나 하고 갈까? 자, 이거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 등차 수열 자체를 그냥 생각보다 많이 주나? 거의 안 줍니다. 한 두 문제? 정말 많이 잡아봐야. 나머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가끔 나오는 녀석. 뭐, 이거 뭔지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항이 뭐야? 뭐 2n 플러스 3n, 3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맞지? 근데 뭐가 붙었어? 상수항이 붙었어. 하지만 2차식이기는 해. 이거 an 뭐야? 등차죠. 단 두 번째 항부터. 첫째 항만 지 혼자 따로 노는 수열. 오케이? 기억나나?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SN이다. 다시 한번 SN이 뭐다?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라면 A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첫째 항만 혼자 따로 놉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푸면 돼 그래서? 간다? 일단은 상수항 없는 셈 치고 AN 구합니다. 뭐야? 2n 플러스 3. 대신에 두 번째 항부터만. 근데 첫째 항을 볼 때는 전체를 다 써야지. 알았죠?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것도 역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왜요에 대한 설명만 할게. 왜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A는 어떻게 구해? SN 주어지면은. 등차니까 공식 외워서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풀어? 둘이 빼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잖아? A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 대신에 이 표현 때문에 SN에 대해서 S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얘 때문에 두 번째 항만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항도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구한 등비수열. 자, 간다. 얘 뭐야? 얘는 뭐야? 둘이 뺍니다. n제곱 사라지고 4n 사라지고 2 사라질 거지. 2가 사라질 거지. 2가 없었던 거야 원래. 그래서 아까 했던 2n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야. 대신에 첫째 항은 S1으로 구하는 거고 S1에다 1 넣어주면 7인 거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원래. 알았어? 끝. 이제 진짜 찐 등비.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볼까? 자, 등비도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 두 문제 풀어볼까요? 일단 이 문제 풀어봐. 1338. 시간은 30초. 1분.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 L2를 공통 외접선을 하고 서로 자, 뭐야? 얘 반지름 18. 얘 작아라. 반지름 8.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중등 과정을 거친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요만큼을 그림을 잘라봐. 그 그림과 여기를 툭 잘라봐. 그 그림은 확대를 하면 겹칠까 안 겹칠까? 무조건 겹칩니다. 이건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게 힌트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무조건 닮은 비가 똑같다. 즉 일정한 값을 곱하면 만들어진다. 즉 등비수열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이제 잘못 설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 녀석을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찾아서 뭔가 닮음임을 밝혀서, 즉 등비수열임을 밝히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실제 서술에 나왔을 때 그걸 안 밝히면 틀리나? 아니, 맞다고 해줘. 왜?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거친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다 저게 닮음이고 등비수열인 거를 알아. 그래서 뭐 한다? 등비수열임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자네, 여기서 리미트. 만약에 이놈들의 합이라고 치자. 그 녀석을 리미트를 만나가지고 뭐 무한계를 더해버리는 순간 미적분의 문제야. 물론 너랑은 관련 없겠지.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수에서는 안 나오는, 아니 수원에서 안 나오는 거다. 근데 자네 미적분2가 수능 아니라고 했지. 그 방금 내가 말한 그 문제가 무조건 수능이 여태까지 10수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 근데 이제 미적분2가 빠졌어. 대수에 들어올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확신은 100%는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 70% 80% 이상의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뭐다? 8R 제곱 8R 3승 8R 4승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 물론 R을 찾는 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뭐야? 질문은 한가운데 있는 거 뭐야? 여기는 반지름 아니다. 공비R이 아니라 등비수열. 알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알았음? 얼마야? 10인 것 같은데? 답은 4번. 네, 끝.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재미없다, 그지? 네, 찐 노잼임. 빨리 거기로 넘어가야지. 귀납법으로. 그리고 미적분으로. 자, 요번에는 이거는 뭐 방금 알려준 거니까 할 줄 알 거고 할 줄 알아야 정상이고. 쉬운데? 가보자.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근데 색칠이 잘 안 보이나요? 어떤 식으로 색칠이 돼? 아, 나도 안 보이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자, 이기 됐죠? 자, 얘들아, 어떠니? 버린 넓이의 합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색칠해 놓은 거 뭐야? 버린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거고. 맞죠? 버린 녀석이라고 하면 어디야? 여기지 뭐. 처음에는 이거 하나 버렸어. 두 번째는 이거 3개 버렸어. 그 다음에는 이거 버렸지. 자, 이런 놈들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때? 절반? 절반. 뭐가? 길이가.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바뀌어?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닮음. 자, 공비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 닮음. 닮음으로 찾는 공비 4분의 1. 자, 그러고 첫째 항은 뭐예요? 요거죠? 이거 길이 얼마야? 1이죠? 1입니다. 그럼 이걸로 답을 내면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자, 어때?
두 번째, 공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 개수가 몇 배씩? 3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비가 4분의 3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답 얼마예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승 짜잔. 됐죠? 몇 개야? 10번. 알았음? 이게 답이고 이걸 리미트 붙여버리면 미적분 문제, 수능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너희들 다 관련은 일단은 없고. 오케이? 그 문제가 이게 수능의 문제에 나온다고. 리미트를 바꾼다고 해서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리미트 붙으면 오히려 쉬워져. 근데 이게 수능 문제에 항상 나왔었어. 거저주는 문제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 지금 이게 그림이 너무 쉬워.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미적분에서의 문제에서 리미트만 떼고 10개 더하기. 리미트만 떼고 20개 더하기를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알겠죠? 그림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 지금은 너무나도 대놓고 절반이잖아. 근데 저 닮은 비가 잘 보일까 뭘까? 닮은 비를 숨기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마법의 구조도 하나 쫙 긋지 않으면 못 찾고. 닮음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길이가 몇 대 몇인지 그냥 길이 자체를 못 찾고. 중등기하 못 쓰고 삼각함수에 삼각비 못 쓰고 등등등의 이유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됐나요? 선시 이해됐음? 자네들 이해됐음? 이런 형태의 문제까지 싹 넘어가는 거지.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등비술의 합에서 사실 진짜 찐 설명이 필요한 거는 딱 하나기는 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리학이야. 근데 이게 내신용 수업이면은 내가 원리학을 강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자 다시 아무튼 이게 내신용 수업이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원리학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수능 목적으로 만든 반이라서 원리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던가 일단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 다음 시간에 된다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알겠음? 끝. 자, 아무튼 지금 내가 오늘은 이 교재, 다른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등차 등비에서 워낙 유형들이 많았고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가 정해져 있는 유형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래도 알고 있는 거랑 까먹고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일반 항투 써보고 합공식 써보고 하는 풀이랑 분명히 다를 거라서 그래서 한번 내가 설명한 거고 책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뭐 삼각함수 때만큼 교재 자체가 또는 단원 자체가 어려운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도 할만하겠지만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보다는 더 응용을 하고 활용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림도 더 어려울 거고 값들이 나온다고 하면 값들도 더 지저분할 거고 뭔가 틀에 박힌 형태의 문제들은 아닐 거니까 신경 조금 써서 풀어주시고요. 알았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봅시다.